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프로젝트에서 부자가 된다 되기 위해서 오늘도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7페이지, 58페이지를 넘어가네요. 저희는 참 대단합니다. 한 장도 못 읽었던 제가 58페이지까지 읽었답니다. 오늘 자가 이발했습니다. 미용실 안 가고 제가 직접 바리감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렇게 머리 밀린 것도 한 1년 정도 돼가네요. 네. 처음에는 밀기 힘들었었는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책도 머리 미는 거하고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로라가 회색 책을 받았죠. 엘렌 부인한테. 그런 다음에 여기 로라가 회색 책에서 회색 책의 제목이 후회 책에서 가장 크게 후회가 남았던 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대나고 결혼하지 못하고 같이 함께하지 결혼을 못했다는 그게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고 저는 이제 그게 마지막 기억이 남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챕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이 지금 시작된다는 챕터입니다. 어떠니 앨런 부인은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로라가 알던 앨런 부인과 똑같이 생겼지만 태도는 살짝 더 퉁명스러웠다. 앨런 부인과 묘하게 앨런 부인이었지만 묘하게 앨런 부인이 아니었다. 꽤 헷갈렸다. 뭐가요? 로라는 여전히 숨을 헐떡였고 모든 후회를 동시에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다행스러웠다. 어떤 게 제일 후회되지? 어떤 결정을 되돌리고 싶니? 어떤 인생을 고를래? 앨런 부인은 정확히 이 단어를 썼고 고르다 마치 여기가 옷가게 티셔츠 고르듯 인생을 쉽게 고를 수 있다는 듯이 재미난 게임처럼 느껴졌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질식할 것 같다고요. 이걸 왜 해야 하죠? 고개를 든 로라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보였다. 평범해 보이는 연회색 천장에서 내려온 전선에 알전구들이 매달려 있었다. 다만 이 천장도 밖과 만나지 않았다. 바닥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너의 원래 삶이 끝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 넌 죽고 싶어 했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넌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정착할 수 있는 곳, 다른 삶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렴. 이 도서관은 자정의 도서관이야. 왜냐하면 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삶은 모두 지금 시작하거든. 그리고 지금 자정이야. 여기 있는 모든 미래는 지금 시작할 거야. 여기에 그 미래가 있어. 이 책들이 의미하는 게 그거야. 너의 또 다른 현재와 네가 살 수 있는 계속 진행 중인 미래. 그럼 여기에 과거는 없나요? 없어. 모든 과거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야. 하지만 과거가 적힌 책들도 있기는 해. 난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 다만 넌 읽을 수 없어. 각 삶은 언제나 끝나죠?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몇 달이 될 수도 있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발견하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정말로 그 삶을 살고 싶다면 걱정할 거 없어. 넌 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그 세계에 머물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우주에서 넌 늘 거기 있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 책은 반납할 수 없어. 책은 빌린 물건이라기보다 선물이 될 거야. 그 삶을 살고 싶다고 결정하는 순간,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지금 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은 자정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아주 희미해질 거야. 너무 아련해서 거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머리 위에서 전구 하나가 깜빡거렸다. 다만 네가 여기 3과 3 사이에 있을 때가 위험해. 만약 이 체험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사라지면 그게 네 원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면 이 도서관이 무너질 수 있어. 넌 영원히 사라질 거야. 죽는 거지. 다른 삶에 접근할 수 없는 기회도 사라질 거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약도 먹었고요. 전 죽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넌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로라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그럼 이 도서관에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떠나온 삶보다 더 나쁜 삶을 살게 되면요. 좀 애매하게 들리겠지만 네가 정말로 실망하는 순간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야.
실망감은 서서히 느껴질 수 있고 한꺼번에 밀려들 수 있어. 실망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넌 계속 거기 남아서 행복하게 살 거야. 실망감이 없는 상태에서 곧 행복하니까.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네가 바꾸고 싶은 걸 골라보렴. 그럼 내가 그 책을 찾아줄게. 다시 말해서 다른 인생을 말이야. 노라는 황갈색 바닥에 놓여있는 후의 책을 내려다보았다. 시골에서 보고풍의 작은 펌을 운영하고 싶다는 댄의 꿈에 대해 밤늦게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났다. 노라는 댄의 열정에 전염된 나머지 그게 자신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댄과 헤어지지 말 걸 그랬어요. 아직 댄과 사귀는 사이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사귀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후회돼요. 우리가 아직 사귀는 인생이 있나요? 물론이지, 앨런 부인이 말했다. 도서관 안의 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서가 선반이 컨베이어 벨트인 듯이. 다만 이번에는 웨딩 마치를 할 때처럼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점점 더 속도를 빨라져서 급기야 전혀 책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초록색 물결이 윙윙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선반이 멈췄다. 앨런 부인은 쪼그리고 앉더니 왼쪽 제일 아래 선반에서 책을 꺼냈다. 어두운 초록색 책이었다. 부인은 그 책을 노라에게 건넸다. 후의 책과 크기는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가벼웠다. 이번에도 책 등에는 제목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표지의 책과 아주 똑같은 색깔로 덧을 새김한 제목이 적혀있었다. 아주 똑같은 색깔로 덧을 새김한 제목이 적혀있었다. 나의 인생.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 아닌데. 여기 있는 책이 전부 내 인생이란다 노라. 네 인생이란다 노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첫 장을 펼치렴. 노라는 그렇게 했다. 좋아. 앨런 부인이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첫 줄을 읽어봐라. 노라는 책을 내려다보며 읽었다. 그녀는 펌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노라가 펍? 이라고 생각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글자가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도저히 읽을 수 없게 되었고 노라 몸에서 힘이 빠졌다. 분명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그녀는 더 이상 책을 읽고 있지 않았고 다음 순간 책도 도서관 모두 사라져버렸다. 모든 삶이 지금 시작된다는 제목인데 이거는 노라가 빨리 죽고 싶은데 책을 읽고 한 번 더 읽어야겠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 두세 번 더 읽어봤는데 보니까 여기 넘치는 후회의 전 챕터에서 로라가 너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런 부인이 그 로라에게 미래를 고르다라는 말을 써가면서 인생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로라에게 말을 해주면서 과거는 결과일 뿐이라고 또 말을 해주고 과거는 너는 볼 수 없고 자기만 볼 수 있다 하면서 로라에게 좀 위로의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앨런 부인이 로라에게 후의 책과 비슷한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제목이 적힌 나의 인생 제목이 적힌 그 책을 노라가 건네받고 있습니다. 이제 노라 인생이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 다음 챕터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노라는 이지와 함께 토팅에 살 때 댄을 만났다. 환하게 웃고 수염을 짧게 기른 그는 텔레비전의 동물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의사처럼 생겼다. 재미있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술을 꽤 많이 마셨지만 숙취에 시달리는 법이 없었다. 미술사를 전공했고 루벤스와 틴토레토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 프로틴 바 회사의 홍보 담당자가 되었다. 하지만 댄에게 꿈이 있었다. 언젠가 시골에서 펍을 운영하겠다는 꿈이었고 그는 노라와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다. 노라는 그 열정에 끌렸고 약혼을 했다. 하지만 불현듯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처럼 될까 두려웠다.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
후회의 책을 멍하니 바라보며 노라는 부모님의 서로 사랑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결혼 정년기가 되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하고 결혼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음악이 멈출 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는 게임처럼 노라는 늘 게임이 싫었다. 버틀런드 러셀은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이미 4분의 3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했다. 어쩌면 그게 노라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노라는 그냥 사는 게 두려운 건지 모른다. 하지만 버틀런드 러셀은 밥 먹듯이 결혼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었으니 저런 충고를 할 처지가 못 되리라. 결혼식을 석 달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노라는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 노라는 결혼식 날짜를 미루자고 넌지시 말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뤄지지 않았다. 노라의 슬픔에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분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이 이 혼란스러운 기분의 중 같아서 기차선로에 밧줄로 묶어놓은 듯 했고 결혼을 취소해야만 밧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듯 했다. 하지만 베드퍼드에 남아 싱글로 살면서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기로 했던 이지를 실망시키고 스트링 시어리에서 일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현실은 자유와 거리가 멀었다. 저런 너무 힘들었겠구나. 노라의 생각을 방해하며 앨런 부인이 말했다. 갑자기 노라는 그 모든 해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실망시킨 고통, 채 한 시간도 되기 전에 벗어나려고 했던 그 고통을 다시 느꼈다. 후회가 모여들었다. 이 책을 펼쳐서 보고 있으니 베드퍼드를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 책에서 동시에 발산되는 모든 후회가 너무나 강력해서 고통스러웠다. 죄책감과 해안, 슬픔의 무게가 너무 컸다. 노라는 무거운 책을 내려놓으며 몸을 뒤로 비스듬히 눕혀 양쪽 팔꿈치를 바닥을 짚은 채 눈을 꼭 감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이듯 숨쉬기가 힘들었다. 멈춰주세요. 당장 책을 덮어라. 앨런 부인이 말했다. 눈만 감지 말고 책을 덮어. 얼른 네가 직접 더 해야 해. 노라는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지만 몸을 일으켜 표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제는 표지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지만 노라는 책을 덮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넘치는 후회의 장에서는 댄하고 어떻게 만났는지가 적혀 있고 후회의 책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런 부인이 책을 덮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삶을 저도 어저께 몇 자 적어봤는데 저는 4가지가 어제 적어봤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게 후회되고 일찍 책을 안 접하지 않는 게 후회가 되고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살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됐다고 적었네요. 또 후회가 된 일 있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